아, 내가 산뜻하게 웃으면서 앞에서 안녕 여러분 이러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응? 걸어 나오면서 자꾸 이러잖아. 너희들 모두의 잘못이야 인마 이거 없어진 거. 왜 저희는 왜요? 응? 왜요? 책임이나 회피하려고 하고 말이야. 이제 웃으시면서 하시죠. 팬 아메리칸 스마일 지으시죠. 오늘 독해 마지막 시간이죠? 모르까지 하면은 여러분들 고생했어요. 독해 책이 끝납니다. 얘들아,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유형편이니 실정편이니? 유형편이지? 유형편이 끝나면은 뭘 해야 되지? 모의고사. 실정편을 해야 되죠? 유형편이 좀 지루해요, 여러분들. 같은 유형의 문제만 계속 푸니까 이게 재밌을 수가 없어. 재밌으면 그게 이상한 거지. 그래서 유형편이 오늘 끝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재밌게 모의고사 실전편. 모의고사 실전편은 95점 이상 받으면은 그날 해설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집으로 가는 거야. 95점. 95 이상. 내가 원한 점수가 95 이상이야. 어떤 시험을 보든지 간에 꾸준히 95 이상. 약속. 95 이상을 받으면은 그 해설 강의 듣지 않고 바로 집에 간다. 약속. 그런 학생이 약속. 90점. 약속. 약속. 95 이상. 90부터 95까지는 이제 정상인 취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0부터 90까지는 이제 지랄을 할 거야, 이제. 70은 이름 대신에 동물 이름 이런 걸 갖다 붙일 수도 있어요. 70은 70. 응? 70인데. 안 가르쳐. 70이야. 투명인가? 70 이하는 사람 대접을 못 해줍니다. 동물 대접도 못 해줍니다. 진짜. 무생물 대접을 할 거야. 지난 시간에 얘기했니? 1등급과 2등급이 어떤 느낌으로 차이가 난다고? 2등급까지 받는 건 되게 쉽지.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러분 2등급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최저를 맞춘다고 칩시다. 최저 등급을 맞춘다고 할 때 영어에서의 한 등급 올리는 게 다른 과목 예컨대 수학이나 국어에서 한 등급 올리는 거 따져보면은 수학에서 한 등급 올리는 게 좀 어렵지 않냐? 난 그랬었는데 너희도 마찬가지겠지 뭐. 수학에서 잘 봐야지. 수학을 1등급 받고 영어를 한 등급 받아야지. 이런 친구는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 수학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는 수학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수학에서 배워야 할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영어보다는 양이 많습니다. 영어가 한 권짜리 또는 단편소설이라고 치면은 수학은 장편소설 같은 거예요. 그렇게 많아. 그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같이 오늘 독해 7강 마무리한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는 모의고사를 책으로 만들어서 줄 거야. 2017년 모의고사를. 그럼 아까 표지 디자인하는 거 맞니? 이 다음 시간 목요일이 되겠죠? 목요일부터 볼 책은 사설 모의고사들을 모아놓은 책을 주도록 할 거예요. 근데 사설 모의고사가 뭐냐면은 교육청이나 평가원에서 출제하지 않은 걸 그냥 다 사설 모의고사라고 한단다. 사설 모의고사를 출제하는 거대 학원 기관이 있죠. 어떤 기관이지? 대성하고. 그렇지, 대성. 이투스. 그리고 이투스 중앙. 종로. 종로 이렇게. 그리고 얘네들이 모여서 만드는 학원 연합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를 만드는 이유는 재수생들을 위해서 만들어. 너희들 위해서 만드는 건 아니야. 여러분들이 고3이 된다고 해서 학교에서 사설 모의고사를 사서 보지 않습니다. 그럼 아마 걸릴걸 아마? 선생님 학교 다닐 때에도 그렇게 하면 안 됐었거든. 대신에 뭐 2달에 한 번꼴로 교육청 모의고사를 봤죠. 근데 재수생들은 매달마다 평가를 받아야 되잖니. 그래서 이걸 씁니다. 재수생 레벨로 뭐 만들어진 건 아니고 그냥 고3 레벨로 만들어집니다. 뭐 아주 어렵진 않아요. 다 풀만한 문제들이죠. 이거를 3월부터 3월, 4월,
11월까지 선생님이 세보니까 총 20회 나오더라고. 20회. 자, 모의고사가 2017 것만 20회야. 근데 20회를 우리가 다 끝낼 수 있을까? 좀 어렵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남은 게 몇 주 남았니? 이번 주 하루 남았고, 목요일 하루 남았고, 또 다음 주, 다다음 주. 달력을 볼까? 8월이 얼마나 남았나? 3주 남았네요, 3주. 8월 3주 남았습니다. 3주. 3주 곱하기 2 하면은 6. 이번 주 한 번 남았으니까 7. 7번 할 수 있네, 모의고사는. 모의고사를 우리가 내신을 9월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7회 수업을 할 수 있어요. 내신은 언제부터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 어때? 9월 초. 너네들 다음 주에 계약하잖아. 계약하자마자 바로 내신 시작할 수가 없지. 왜냐면은 학교에서 수업을 안 했으니까 내가 수업을 대비해 줄 수가 없죠, 시험을. 한 2주 정도 지난 다음부터 선생님은 8월 말이나 9월 초에 시작하는 게 좋다고 그러는데 9월 초에 시작하자. 9월 1일에 시작하자, 9월 1일. 그러니까 8월 말까지 딱 7회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올 때마다 하나씩 풀어오는 게 숙제.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 풀고 그 다음에 해설까지 같이 듣는 걸로. 그럼 7 곱하기 2 하면은 어떻게 되니? 14회까지는 풀 수 있겠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걸 13회로 만들어서 줄까? 지금 내용을 양을 좀 조절하도록 해볼게. 너무 어려운 거 빼고 너무 쉬운 거 빼고 적당한 난이도로 이거를 14회로 조정해서 여러분들 주고 그 다음에 점수도 계속 기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틀리고 어디가 문제이다라고 하는 걸 좀 반성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선생님 듣기 파일을 구해 놓을 테니까 듣기에서 틀리는 친구들 있지? 듣기에서 틀린 친구 누구? 태웅이? 준서? 저 안 봤어요. 듣기 본 적이 없어? 네. 왜 이런 애도 있어. 듣기를 처음 하는 애들. 외국인이 막 말을 해요. 이렇게 얘기한다. 그 다음에 이어지면 안 했는데 이렇게 물어보거든. 듣기를 연습을 안 하면은 안 돼. 듣기가 불안불안한 친구들, 특히 내신에서 듣기 나오는 친구들은 내신 대비 같이 한다라고 생각하고 하도록 합시다. 선생님 이때 시험 볼 때, 그리고 시험 문제 풀고 해설할 때 듣기를 같이 넣도록 할 테니까. 알겠니? 굉장히 많은 양이지. 우리가 3주 동안에 14번의 모의고사를 연습할 수 있다는 얘기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학교에서 몇 월 모의고사 봐요? 9월 모의고사 보지, 그치? 바로 모의고사를 본단다. 그래서 9월 모의고사를 대비하는 개념으로 9월 모의고사를 수능이라고 생각하자고. 우리만의 수능. 응? 그래서 그날 밥 많이 처먹고 자지 말고 우리만의 9월 모의고사를 내년의 수능을 대비하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대비를 해봅시다. 알겠죠? 좋아요. 자, 장문 체크하도록 하시고 다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장문 문제 스타일이 크게 두 가지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는 이 지문인데 뒤에다 글씨 보이니? 은퇴가 글씨 보여? 좀 작아. 글씨 안 보이지? 태욱이 글씨 보이니? 다행히도 이게 확대 기능이 있더라고. 근데 이거 왔다 갔다 해야 되는구나. 그냥 하자. 이거는 애매하게 작네요, 글씨가. 너무 안 보이면 앞으로 나오지 않고. 자. 장문 독해에서 출제되는 문제 유형 첫 번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질문인데, 얘들아, 리모컨 가져가면 안 돼. 항상 17도를 유지해. 혹시 여기 안에 있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문이란다. 그래, 논리구조가 있는 경우. 논리구조가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래 무엇이 있다? 그래 주제의식이 있다라는 뜻이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얘는 우리가 빈칸 문제 풀듯이 풀면 돼요. 너희들이 나 영풀쌤이랑 같이 문제 풀 때 빈칸 문제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나?
나 항상 문제 풀기 전에 무슨 얘기하니? 어디 볼까? 라는 얘기 하지 않냐? 어디 볼까? 일단 주제문의 위치를 파악하고 거기부터 디벼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통은 2개에서 3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어. 단락이 뭔지 아니? 첫 번째 글에, 첫 번째 줄에 한 칸 띄어쓰기 한 거 있지? 이거 하나의 단락이라고 합니다. 얘는 좀 독특하게 단락이 하나밖에 없죠? 2-3개의 단락이야. 단락은 2-3개인데 주제는 몇 개일까? 주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보통 구성하는 2개의 단락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리고 이 둘 중에 하나는 빈칸이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러면 위에 있는 단락이 중요한 단락일까? 아래에 있는 단락이 중요한 단락일까? 뭐가 중요하겠어? 지금 나랑 같이 문제 풀 때 어디 볼래? 라고 하는 걸 해야 되잖아. 빈칸이 있는 쪽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 왜? 아무런 중요도도 없는 곳에다가 빈칸을 풀지는 않거든. 빈칸은 어디에다 둘어? 핵심어가 있거나 중요 내용이 있거나 해서 그 부분에 빈칸을 만들고 유추해봐 라고 하는 거잖아. 위에 거가 중요, 아래 거가 중요? 빈칸이 있는 아래 거가 중요. 그래서 아래 거를 우리가 담은 풀듯이 주제문의 위치를 파악해서 뭐 나랑 맨날 하는 거 있잖아. 유명인 나오면, 무명인 나오면, 질문 나오면, 뭐 애저 리설트 결과 나오면 이런 거 있지.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우리가 맨날 하던 거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딱히 이상하지 않을 거예요. 네, 2번째, 논리 구조가 아니라 서사 구조인 잡리 나옵니다. 서사 구조가 뭐지? 알잖아. 태영아, 서사 구조가 뭐야? 무엇의 흐름이 있어? 시간의 흐름이 있죠. 그리고 얘는 지문이 몇 개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어. 몇 개 단락? 4개의 단락. 그래서 구성이 이렇게 되죠. A, B, C, 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문제 뭐니? 이거 배열하는 문제. 순서 배열. 순서 배열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의 배열이야? 시간의 배열이죠.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야참 이런 것이 뭐 배부르다 하고자 하는 거죠. 2번째 또 뭐가 나오니? 똑같은 희 중에서 다른 희 하나 골라봐. 지칭 추론 나오고. 3번째로 또 뭐가 들어가지? 일치하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일치 불일치 문제 나오지. 그럼 얘는 논리 구조가 있는 거는 빈칸 아니잖아. 빈칸. 빈칸하고 글의 주제 찾는 거. 주제가 아니면 제목 문제가 나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자. 그래서 이런 장문 문제는 빈칸이나 주제문 찾는 것은 문제 풀 수 있는데 보통 빈칸을 찾다 보면은 주제는 공짜로 그냥 얻게 돼. 지문 주제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제목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41번, 42번 문제는 2개가 할당이 되지만 실제로 문제를 푸는 시간은 2개만큼 안 걸리지. 시간을 굉장히 많이 세이브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얘는 자, 순서 배열하고 시간의 흐름 찾으려면 일단 처음부터 읽기 시작해야 되잖아. 읽다가 보면은 여기 이렇게 희가 있어요. 여기 힘. 여기 힘이 막 이렇게 있어. 그래서 순서 배열 찾다 보면은 당연히 지칭추론도 문제를 풀게 돼. 그 해석을 하다 보면은 누구는 맞다, 누구는 틀리다 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배열하다가 문제를 풀게 돼요. 그래서 얘는 1.2 문제 푸는 시간. 다른 말로 하면은 2분 플러스 마이너스 10초 정도. 그리고 얘는 문제는 3개지만 실제로 문제를 푸는데 걸리는 시간은 1.5문제. 다른 말로 하면 3분 정도의 시간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얘랑 얘랑 더하면은 문제 개수는 몇 개? 얘가 43, 얘가 44, 얘가 45 이렇게 나오죠. 들어가 있는 문제는 몇 개? 5개. 문제를 전체를 푸는데 얘를 숙달 된다면 걸리는 시간 몇 분? 5분.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세이브할 수가 있어요. 역으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시간 세이브 얘기를
그런데 모의고사를 보는데 시간이 오버되는 친구들이 있어.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계속 모의고사를 실제로 계속 볼 거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 개념이 잡히게 될 텐데 준서 정신 차려라. 졸리면은 서서 수업을 들어. 알겠지? 앉아서 졸지 말고. 쌤 수업 시간에는 잘 수가 없어요. 나도 안 짜잖아, 수업 시간에. 안 그래? 너 수업 하나. 씨발 이러면은 너도 보기 안 좋겠지? 마찬가지야. 어차피 여기 남학생들밖에 없을 테니까 졸리면은 너 옷을 홀딱 벗겨버린다. 어? 어차피 저기 안 지켜, 임마. 나만 옷을 안 벗으면 돼. 진정해. 알겠어? 자, 어디까지 얘기하는 말이지? 여러분들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이 있어요. 저 5분이 부족해요. 뭐, 저 10분이 부족해요. 전 20분이 부족해요. 그럼 나가 뒤져야 되겠지만, 어쨌든, 보통은 한 5분 정도가 부족한 친구들이 대부분이야. 그러면은, 작문을 포기하지 말란 얘기야. 5분이 부족할 때. 그럼 뭘 포기해라? 뭐, 어차피 틀린 걸 포기하는 게 낫지 않겠니? 여러분들이 교통사고가 났어. 우리가 같은 버스를 타고 가다가. 그러면은, 119 구급대원이 와서 누구 먼저 살릴 것 같아? 가장 많이 다친 사람? 아니야. 가장 살 확률이 높은 사람을 들고 가는 거지. 그 선생님이 뭐 어디 끼어가지고 하는데 뭐 배에 철봉 꽂혀 있어. 이러고 있어. 근데 옆에 태용이는 양수 손발이 없어졌어요. 목소리만 남아 있어. 그리고 준서는 손가락이 2개가 잘렸어요. 그래서 팔까지밖에 못 세네. 이러고 있단 말이지. 그럼 누구 먼저 살려? 얘 먼저 살려. 그 다음에 나 살리고 시험이는 태용아, 쟤네 약속이 있어서 이따 올게 이렇게 되는 거야. 약속이 있어서. 예시가 좀 잘못된 말이 나오다 보니까 끝이 없이 나왔는데, 자, 뭐부터 살려라? 살 가능성이 있는 쉬운 거를 살려라. 그럼 누굴 죽여요, 선생님? 빈칸, 순서별. 안에 너희들 약한 거 있을 거 아니야. 그것들을 버리도록 하세요. 찍을 때 찍더라도. 알겠지? 당장 점수가 나야 되니까. 자, 얘는, 이 문제는 1번 아니면 2번 어떻게 접근해야 돼? 야, 일단 A, B, C, D 아니잖아. 병 닦더라. 그럼 뭐야? 1번으로 접근해야지. 근데 얘는 단락이 있니 없니? 단락이 없죠. 그냥 우리가 평소에 문제 푸는 대로 그냥 얘는 좀 돌연변이로 좀 긴 빈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풀 수 있나 없나 보도록 할게요. 네, 들어오세요. 더 뒤로 가서 안 쓰죠. 카메라 건드리지 말고 조심히 들어가요. 카메라 건드리지 말고. 자, 얘는 어딜 봐야 될까? 어디를 보면은 핵심적인 내용이 있을까? 여러분들 이거를 내 말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 스스로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어디를 봐야 될까라는 고민을. 어디 봐야 될까? 하우에버가 있네, 하우에버. 이거 맞아? 잘 찾았죠. 졸리는 손으로 어때요? 아니, 허락권. 성원아, 너 들어올 때도 선생님이 최대한 수업 분위기 안 끊고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 설명하는 중간에 씨발 네가 와가지고 서서 들어서 대로 이질을 하고 있으면 수업이 끊기잖니. 응? 싸가지 없고 못생긴 쓸모없는 새끼 저거 진짜. 별생이 아닐까요? 자, 계속 보자. 자, however, 나 동그라미 치도록 합시다. however, 왜 동그라미 치죠?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 반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위쪽이 중요하다, 아래쪽이 중요하다? 그러나! 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이 중요하잖아. 그치? 영세 수업이 참 좋아요. 그러나? 리모컨 잃어버려서 잘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더 이상 수업 들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 내용 보면 되겠습니다. You will want to use your life more directly. 너는 너의 삶을 쓰고 싶을 거야. 근데 어떻게 써? directly. 이게 중요한 거지. 직접적으로 쓰고 싶다. 직접적으로. 네 인생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지. 어디에서? In your fiction. fiction이 뭐니? fiction. 소설이지, 소설. 공상, 소설. 소설에서 네 경험을 쓰고 싶을 거야.
dramatizing actual incident. dramatizing 뭘까? 극화하다, 극화. 연극 같은 걸 만들다. 무엇을? 실제 사건을. 실제 사건이 뭐겠니? 너의 인생이지 뭐야. 네 인생을 쓰고 싶을 거야. 그 다음 찰스 디킨스 나오지. 찰스 디킨스가 누군지 아니? 네, 알아요. 오, 알고 있었다면 득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몰라도 별로 상관없습니다. 찰스 디킨스는 썼대. 뭘 썼어? 그의 절박한 뭘 썼대? 경험을 썼대, 경험을. 다 똑같은 거잖아. 실제 사건, 너의 인생, 경험. 무엇으로 써? 차일드 레이버. 차일드 레이버는 뭐냐? 아동 노동자. 이거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일정 나이가 되지 않은 애들을 돈 줄게 하면서 일 시키면 안 되지. 맞냐? 그래. 어디에서?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에서. 그리고 뭘 썼어? 데이빗 커퍼필드라고 하는 걸 썼대요. 자기 경험을 썼대. 자기 경험이 뭐가 되었대? 차일드 레이버가 뭐가 되었대? 소설이 되었대. 됐니?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 다음 쉴드는 해야 될까? 너가 프로타고니스트 주인공을 만들어야 될까? 무엇을 기반하여? 직접적으로 너 자신이 뭐겠니? 너의 경험, 너의 인생이지 뭐야. 해야 되겠니? 라고 필자가 뭘로 끝냈어? 물음표로 끝냈지. 좋다 나쁘다라는 얘기를 아직 안 했죠. 그럼 이것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해? 질문을 필자가 던지고 대답은 누가 한다? 필자가 합니다. 필자가 물어보고 필자가 대답하는 거니까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자문자답이라고 했죠. 자문자답. 그게 뭐래? 대답이 있어. 대답이 어디 있어? 여기 있네요. Answer the problem. 끝났네. 문제가 있대. 문제. 그럼 은퇴가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나쁜 거지.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경험을 갖다 소설에다 갖다 쓰지 말아라. 문제가 뭔데? 문제가 있습니다. And it is very large problem. 그냥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커다란 문제래. It's almost no one can view himself 빈칸. 누구도 스스로를 빈칸하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문제라는 걸 알았는데 왜 문제인지 모르지. 그럼 답 고르면 돼, 안 돼? 안 돼. 좀 더 봐야 되는 거야. 자, 작가로서 너는 너무 어떠해? 너는 너무 어떠해? 클로즈, 넌 너에게 너무 가까워. 그게 안 좋다는 거지. 그 너무 가깝다라고 하는 말은 실제 물리적인 거리를 의미하는 건 아니겠지. 뭐 친밀도가 높다라든지 그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돼? 너무 너한테, 너는 너에 대해 너무 친밀해. 그럼 너는 뭐 할 수가 없어? 거리를 둘 수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겠지. 친밀의 반대를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야. 친밀의 반대. 그러면 가까운 거의 반대는 뭐냐? 거리잖아, 거리.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 distance 같은 게 들어가면 되겠지. distance. 맞냐? 좀 더 볼까? It can thus be easier and more effective. easier 뜻이 뭐야? 쉽게. 쉬워. 효율적이야. 그럼 좋아, 나빠? 좋아요. 쉬운 건 좋고 어려운 건 나쁜 거잖아. 초딩처럼 생각해라. 고3 문제 풀 때. 단순하게 생각해. 좋대. 오이씨. 땡큐. 근데 뭐가? 상황을 쓰거나 사건을 써. 너의 인생에서. But 그러나 무엇은 쓰지 마? Make it happen to a character who is not you. 너가 아닌 캐릭터한테 쓰는 게 좋아. 즉, 네 인생을 갖다 쓸 때는 뭐만 갖다 써? 배경만 갖다 써. 2018년의 여름만 갖다 써. 야, 그거 건드리지 마, 책상. 책상 건드리지 마. 흔들리잖아. 네. 손 치우라고, 손. 그래. 상황만 갖다 써. 뭘 쓰지 마? 너가 아닌 캐릭터. 즉, 너를 대입시키면 안 돼. 됐냐? 그러면, 너라고 하는 거에 반대니까 뭐가 될까? 나의 반대는 뭘까? 타임, 객관성,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 내가 개입되면은 나의 주관이 들어가는 거니까. 맞니? 그럼 여기엔 뭐가 없다? objectivity. 우리가 찾은 건 두 개야. 거리가 없다, 객관성이 없다. 자, 답지를 보도록 합시다. 자, 답지. 거리 있니, 없니? 거리감은 없지. 객관성은 있니, 없니? 객관성은 있죠. 몇 번 정답으로 끝? 1번 정답으로 끝나야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그 다음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아, 그럼 제목은 뭐가 들어가야 될까? 제목 문제를 안 풀었잖아. 제목. 75페이지. 1번. 단순함. 말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지. 2번. 주인공. 말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3번. Keep your memories away. Keep away. 뜻이 뭐냐? 그냥 거리를 두어라. 아까 선생님이 찾은 건 distance였는데 여기서 keep away가 나왔네. 누구의 거리를 둬? 너의 기억이 무엇과 소설 쓰기와 거리를 두어라. 말 되지? 몇 번 정답? 3번 정답. 본문에서 우리가 찾은 표현과 답지에서의 표현이 똑같다라고 하는 걸 찾아내는 게 여러분들의 언어적인 감이라고 얘기했죠. 잘 써보길 바래요. 자, 넘어가서 그 다음 66번 문제. 그 다음 거 보도록 할게. 자, 얘는 1번 스타일이었어? 2번 스타일이었어? 얘는 2번 스타일이지. 얘는 너무 작으니까 확대해서 보도록 하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문제를 다 풀고 10분이 남았는데 이 작물을 풀게 된다면 정말 마음을 편히 갖고 문제를 풀어도 괜찮아요. 이거는 맨 마지막에 힘들게 산을 올라간 다음에 그리고 힘들게 산을 내려온 다음에 앞에 있는 급수된 우물 같은 문제야. 그냥 공차 문제랑 다름이 없죠. 왜 공차 문제인지 선생님이 다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질문에는 무엇이 있을 수밖에 없다? 시간의 흐름. 시간의 흐름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선생님이 흰색으로 표현해 주도록 할게요. 두 번째, 시간의 흐름 배열 찾다 보면 누구 나온다? 대명사 찾는 거 나온다. 그래서 선생님은 의도적으로 대명사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노란색으로 보여주도록 할게.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는 일치불일치 문제 있지? 요거에 관한 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전에는 먼저 일치불일치 문제를 먼저 봅니다. 뭘 먼저 봐? 문제를 먼저 읽는 거야. 자, 다음 페이지 넘겨봐. 자, 리클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글로 적혀져 있지. 우리가 지문을 미리 보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부분이죠. 1번. 개학날 아침에 스티브와 데이브는 함께 등교했다. 함께 등교 동그라미, 개학 첫날 동그라미. 이제 동그라미 쳐야지. 그 다음에 2번. 스티브는 학생회장으로 당선되었다. 당선 동그라미. 3번. 스티브는 데이브에게 선거 출마 사실을 숨겼다. 사실을 숨겼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4번. 데이브의 아버지는 학교로 뛰어가던 스티브를 차에 태워도 죽었다. 차에 태워도 죽었다. 차에 태웠다 동그라미. 데이브의 아버지는 선고로 인해 우정을 잃지 말라고 충고했다. 충고했다 동그라미. 자, 동그라미 쳤니? 이 동그라미들을 머릿속에 임시 기억 공간에 집어넣으렴. 자, 기억나? 같이 등교했다. 뭐 사실을 숨겼다. 차로 태워줬다. 뭐 충고했다. 이런 얘기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자, 문제 풀도록 할게요. 자, 실판 보도록 하자. 자, 흰색으로 뭘 설명한다고? 시간의 흐름. 시간의 흐름. 첫 번째 날이었습니다. 새로운 학기. 스티브와 데이브는 신났어. 왜 신났어? 그들이 학교로 돌아가기 때문에 신났습니다. 여러분들 신났죠? 안 그래? 아니죠. 그들은 탔어. 그들의 자전거를 학교로 함께 갔습니다. 그날 아침에. 어떤 날 아침? 개학 첫날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함께 갔네. 나는 동그라미를 여기 칠 수 있어. 왜? 머릿속에 임시 기억 공간에 아까 그거 동그라미 쳤거든. 그러면 1번 X가 되는 거네. 네. 우리는 틀린 거 찾는 거니까. As they usually did. 일반적으로 그러하듯이. 데이브는 수학 수업이 1층에서 있었고 스티브는 2층에서 역사 수업이 있었어. 교실로 가던 길에 스티브의 선생님께서는 스티브에게 오셨지. 자, 노란색으로 지신 줄은 스티브에게 오셨어. 그리고 물어봤지. 스티브가 원하는지, 뭘 원하는지, run for 출마. 어디에 출마? 학교 회장 선거에 출마하고 싶은지. 스티브는 생각했지 잠깐. 대답해서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군요.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군요. 선생님 흰색으로 지금 밑줄을 쳤지? 맨 마지막 부분이 연결돼야 될 거 아니야. 스티브가 대답했어. 그럼 스티브는 뭐 해야 돼? 출마해야겠지. 그럼 그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선거운동을 했다. 아니 선거운동을 건너뛰면은 누가 당선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B를 보도록 합시다.
Steve won the election. 스티브가 선거에서 승리하였다. 좀 어색하지 않냐? 바로 B가 이어지기에는. 응? 근데 좋은 기회일 것 같네요. 당선되었습니다. 이건 좀 이상하잖아. 너무 뜬금없이. B는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얘랑 연결고리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듣자마자 결과를 듣자마자 데이브는 스티브한테 와서 축하해준 건 누굴 축하해줘야 돼? 당선인을 축하해줘야지 낙선인이 아니라 스티브를 축하해주었습니다. 그의 손을 흔들며 축하해. 스티브는 여전히 볼 수 있었지 실망이 불타고 있는 걸 데이브의 눈 속에서. It wasn't until. 내가 해석 뭐로 하라고 했니? It wasn't until. not until. 자, 설명을 듣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설명을 듣고 복습하지 않으면 아무리 천재 강사가 와서 수업을 해도 결국 니네 거가 안 되고 다 똥으로 나가. 밥 먹고 나서 위장이 없어. 바로 똥구멍이야. 그럼 어떻게 돼? 먹자마자 나오겠지. 뭐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 왜 하냐면은 설명했거든. 지지난 시간에 나던티로 나왔을 때. 근데 아직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지지난 번이라고 해봤자 지난주인데 말이지. 뜻이 뭔데? 비로소라고 해석을 하라고 했잖아. 뭐뭐 전까지는 아니다 라고 애매하게 해석하지 말고 비로소. 자, 비로소 넣어서 해석해볼까? It wasn't until later that 이분이 그날 저녁이 되기 전까지는 아니라 이딴 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날 저녁이 되어서야 비로소 집에 오는 길에. 이거 훨씬 더 해석이 편하잖니. 알겠어? 자꾸 기억해. 비로소 데이브는 사과하며 말했어. 나 정말 미안해 스티브야. 이번 선거는 우리의 우정을 파괴하지 않았어. 그렇지? 물론 아니지 데이브야. 우리는 친구야 항상. 스티브가 대답했어요. 미소를 지으며. 스티브가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기다렸지 스티브를. 그리고 얘기했어. 축하한다. 선거에서 이긴 걸. 데이브가 받아들이든 스티브는 대답했어. 우리는 괜찮아요. 최고의 친구예요. 평생의 친구죠. 스티브의 아버지는 웃었습니다. 자, C까지 전부 다 스티브이지. 선생님이 지금 해석하면서 의도적으로 스티브의 아버지는 그리고 스티브를 이런 식으로 대명사에다가 의도적으로 스티브인지 데이브인지 넣어서 해석을 했거든. 여러분들 지칭처럼 문제가 있을 때에는 밑줄이 있는 것만 해석할 때 스티브야 데이브야 이러지 말고 모든 대명사에다가 소유격이건 주격이건 목적격이건 간에 그 대명사를 넣어서 해석을 하면은 끊김없이 쭉 갈 수 있어요. 됐니? 그럼 봐봐. 이 맨 앞으로 갈 수 있었어? 좀 이상하다라고 얘기했지. 얘는 선거가 끝난 다음에 내용이네. 그 데이브가 중간에 사과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 그럼 여기서 나오는 사과했다라는 걸 보니까 데이브가 뭔가 잘못을 저질러야겠지 스티브한테. 흑색선전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자, 아래를 보도록 할게요. 일단 A, B, C를 보니까 전부 다 스티브였지. 우리 스티브가 아닌 사람 찾으면은 문제 하나 풀 수 있는 거네. 자, after class C를 보도록 할게요. 수업을 마친 후에 스티브는 스팟을, 얘들아 스팟 뜻이 뭐니? 스팟 몰라? A 스팟, B 스팟 하면은 A 지역 이런 뜻이거든. 여기서는 스팟이 명사나 동사로 쓰였지. 동사 쓰일 때 스팟은 알아맞히다, 파악하다, 눈치 까다 이런 뜻이란 거야. 스티브는 눈치챘어. 데이브가 어디 있는 것을. 그리고 데이브한테 달려갔지. 신나서. 좋은 소식이야. 내가 회장 선거에 나가게 되었어. 내 생각에 My will be the only nomination. 내 후보 등록이 유일한 노미네이션, 후보 등록일 것 같아 라고 신나서 데이브한테 얘기했어. 유일한 등록자면은 당선될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데이브는 cleared his throat. 표현이 뭐죠? cleared his throat. 목을 간. 그렇지 이거지. 목을 가다듬 거. 그리고 놀라서 대답했지. 사실 나도 방금 내 이름을 등록했어. 데이브는 계속해서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지금 말하던 게 데이브지? 계속해서 말하는 건 뭐겠니?
Dave겠지. Well, best of luck, but don't think you will win the election. Steve라고 얘기하는 건 누구야? Dave가 얘기해야겠지. 아, 행운을 빈다. 그런 생각하지 마. 너가 이길 거라 생각하지 마. Steve.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Dave가. 초대새끼. 자, 그래서 C가 먼저야, B가 먼저야? C. 왜 C가 먼저야? 여기는 자 밑줄 그릴 필요도 없지. 왜? 아까 B가 너무 명백한 흰색 줄이 있었죠. 뭐였어? 선거에 당선되었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볼 것도 없이 C가 앞으로 가야 돼. 그럼 잠깐 적어볼까? 그럼 C 다음에 B네. 그럼 얘만 어디로 가면 되는지만 찾으면 되는 것이죠. 선거날이 왔지. 아, 선거날이 도래했어. 선거날이 도래했습니다. 끝났죠? 선거 하기 전에 기싸움, 선거, 그 다음에 선거 결과 발표. 그래서 C, B 사이의 중간에 C, D, B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리고 얘도 찾았죠? 지칭 추론. 누구였니? D 4번이었지. 그리고 아까 일치불일치. 자, 마저 볼까? 일치불일치 문제. 스티브는 학생회장으로 당선되었다. True, false? True. 당선됐죠. 그 다음에 스티브는 데이브에게 선거 출마 사실을 숨겼니? 아니요. 아니, 얘기했지. 반대로 손을 끝. 3번으로 끝. 우리는 심지어 얘 나머지 이만큼 안 받고요. D도 첫 번째 출마 해석하고 나머지 안 받지. 절반만 해석을 했는데도 문제를 풀었는데, 자, 요는 뭐야?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의 난이도가 높다, 낮다? 아주 낮다라는 거지. 그래서 틀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런 게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가다가 인도가 끝나고 다음 인도가 시작되는 부분이 있어. 중간에 차도가 있어서. 그럼 보도블록에서 내려가야 되지. 근데 걱정하니? 아니요. 아, 내가 이거 자빠지진 않을까? 너무 높은 곳에 나는 내려가는 거 아닌가? 이런 것좀 걱정하지 않지. 그런 것처럼 그냥 터벅 걷듯이 내려가는 것처럼 장문제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장문 문제에서 틀리게 된다면 해석이 안 돼서 틀렸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줄줄이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3개 연속으로 틀리면 6점이죠. 뭐 그러면은 등급이고 대학이고 없는 거죠. 엄마 미안, 1년 더 할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 중에서 재수하고 싶은 사람 있니? 태용이 어때? 재수? 안 하고 싶죠? 상원이는? 준서는? 아마 은택이도 안 하고 싶지? 성재는? 피할 수 없으면 해야지. 뭐야 그게. 안 해야지. 재수에서 성공하다라는 보장이 없거든 얘들아. 재수는 오직 무엇 때문에 하는 거야? 수능 성적 때문에 하는 거야. 수능 성적 때문에. 수능 성적이 너무 안타깝게 나온 애들이 재수를 하는 거거든. 근데 수능에 한 번 더 실패할 가능성이 있죠. 1년 더 한다고 해도. 웬만하면 한 번에 가야 되니까. 틀리면 뭐라고? 재수이만 아니면 대학교에 못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왜냐? 쉬움이니까. 오히려 빈칸 문제는 너나 할 거 없이 틀리니까 오히려 틀려도 괜찮아. 아주 어려운 것들. 자, 넘어가서 67번까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나머지 문제 안 풀어요. 응? 어떤 문제? 나 지금 다 풀고 넘어가고 있는데? 아, 진짜요? 안 푼 게 없어. 내가 안 푼 문제 있니? 이 책에 있는 질문들 거의 다 푼 것 같은데. 세미나 같이. 뭐 안 푼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가지고 오렴. 선생님 풀이를 해줄 테니까. 자, 67번. 얘는 빈칸이 없어. 좀 변태 문제야. 좀 섞였어요. 67번. 하나는 제목 찾기 문제고 하나는 무슨 문제? 일치 불일치 문제이죠. 이런 식의 문제도 나오나요, 선생님? 가끔씩 나옵니다. 되게 전형적인 문제예요. 지문 앞에 보면은 뭐가 붙어 있니? First, second, last가 들어가 있지. 뜻이 뭐니? 첫째로, 둘째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돼 있지. 이게 뭐 first 대체 firstly, 그리고 one, another, the other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On the one hand, on the other hand 이렇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뭐 다른 편으로는 이런 식으로.
뭐 하나 더 할까? 자, last랑 똑같은 표현 이로 시작하는 거 뭐가 있니? 이거 모르는 애들이 많더라고. 뭐 eventually는 뭐 사건의 우연히 이런 거 아닙니다. 결국에라는 뜻이에요. 결국에. 자, 이렇게 first, second, third 나오면은 첫 번째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어. 첫 번째는 단계별 접근입니다. 여러분들 곤충들이 성체가 되는 과정 아니? 네. 곤충이 어렸을 때도 작은 메뚜기였다가 큰 메뚜기가 되지 않잖아. 처음에는 알이 있지. 알에서 깨어나. 그 다음에 유충 시절을 보내고 그 다음에 뭘 하니? 번데기 들어가서 변태를 하죠. 그래서 아름다운 메뚜기가 되지. 아름다운 메뚜기인지 그런가? 그래, 아름다운 나비가 되죠. 그런 것처럼 일종의 전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후 단계가 이어지는 경우. 그 두 번째, 이 단계별 접근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우를 취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기 싫어하지? 나도 모기 되게 싫어하는데 모기를 박멸하는 방법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죠. 먼저 모기를 죽이기 위해서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웅덩이를 메꾸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로 그래도 모기가 많다면은 약을 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모기가 너무 싫어요? 그러면 알래스카로 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알래스카에도 모기가 없을까? 있어요. 있냐? 많아요. 많아? 네. 정말? 네. 네가 어떻게 알아? 사진 봤어요. 그러니까 알래스카로 가지 말고 어디가 좋을까? 사막? 사막? 그래. 사하라 사막으로 가세요. 거기 가면은 걔네들이 있어요. 어떻게 얘기를 하는데. 사하라 사막에 누가 있니? 낙타. 그리고 또 누가 있죠? 뭐래? 그래도 깜짝이야, 깜짝이야. 야, 너 흑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인종차별 싸가지 없는 새끼, 깜둥이가 뭐야, 깜둥이가? 좀비 좌파라시잖아요. 아프리카계 친구들 이렇게 얘기하는 저한테 종교 좌파했잖아요. 빨갱이 종 뭐라고? 종교 좌파 빨갱이 새끼랬잖아요. 종북자파 빨갱이 새끼라고 선생님이 제자한테 얘기했다고? 그게 말이 되니? 할 말 안 할 말이 따로 있어.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럼 빨갱이 먹이를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1단계나 2단계나 중요한 거는 한 가지야. 자, 그 전에는 애벌레, 그 나중에는 나비를 변태를 했어요. 애벌레도 나비고 성체 나비도 나비지. 둘 다 나비잖아. 모기를 죽일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방법 여러 가지. 모기를 어떻게 죽이던 간에 일단 죽이자니. 얘네들 사이에는 무엇이 존재하게 말이다? 공통점이 있겠구나. 공통 분모를 찾아주면 됩니다. 덩어리 가장 큰 게 어떤 거로 가까이 가고 있는지를 찾아주면 되는 거야. 다른 말로 할까? 이 질문에는 방향성이 있어야 돼. 선생님이랑 어휘 문제, 순서별 문제, 문장 집어넣기, 문장 빼기 할 때 했었던 그 방향성 누가 결정합니다? 지문에? 어디가 결정합니다? 얘기 다 했잖아. 또 까먹었어. 그럼 또 다시 배울 거야. 야, 유형 7개 한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는 실전 문제풀이 한다고 했잖아. 응? 유형을 가르치고 나서 실전한다고 했지. 근데 유형이 기억이 안 나면 당연히 유형수업을 또 다시 들어야 되고 막 그런 거야. 유형수 엄마 한 100만 년 들을래? 응? 야, 지문에 제일 머리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잖아. 얘가 지문의 방향성을 정해준다. 이정표와 같다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 안 나? 나길 바래 제발. 응? 만약 네 개가 어몽, 뜻이 뭐니? 어몽 뭐뭐뭐 사이에 라는 뜻이 첫 번째. 두 번째, 뭐뭐 중에 하나라는 뜻도 있어요. 어떤 개 사이에 있냐면 어떤 개 중에 하나냐면은 카우치 포테이토라면은 카우치 포테이토가 뭐냐? 쇼파에 처박혀가지고 감자칩만 먹는 사람을 우리가 카우치 포테이토라고 해요. 보통은 비만입니다. 게으른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너네 집 개가 쇼파에 앉아가지고 감자칩을 먹진 않겠지, 개가. 그럼 네 개가 어떤 스타일이라면은 게으른 개라면. 그렇다면은 overweight 나왔네요. 과체중이라면 you might need to learn. 넌 배워야 돼. 새로운 트릭을 배워야 돼. 뭘 위해서? 새로운 트릭을. 자, 트릭은 뭐예요? 트릭. 재주.
트릿 뭐야? 트릿. 여러분들 그 할로윈 되면은 트릭과 트릿 이러고 애들 한 명 돌아다니잖아. 어? 놀려줄까 아니면 사탕 줄래? 라고 하면서 트릭과 트릿 몰라? 이 새끼들 영어 유치원 같은 거 안 다녔어? 알아요. 넌 다녔니? 사탕 많이. 그래. 너 한 번도 안 해봤어? 어? 어디서 왔어 너? 북에서 왔니? 단나 새끼 이거. 중국 자빨 새끼 저거. 야 트리과 트릿 알잖아. 응? 새로운 제주를 새로운 트릿 뭐야? 먹이. 그러니까 제주 부리고 먹이 받고 하는 거를 너가 배울 필요가 있대. 무슨 알겠어? 응. 걔가 과체 중이야? 그럼 걔한테 뭘 알려주라? 새로운 제주를 알려주라 이런 게 되겠죠. while 모임 반면 뚱뚱한 개들이 아마도 웃겨. 뭐가 웃겨? 만화 속에서는 웃기지만 현실에서 걔네들은 뚱뚱한 시한폭탄과 같아. 건강과 생명이 티킹 어웨이. 우리나라 말로는 째깍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거죠. 걔가 터지진 않을 테니까. 자 그러면 걔가 죽기 전에 뭐 해라? 새로운 제주를 알려주고 새로운 먹이도 주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 지금의 이전 표현은 다 끝났네. 트리과 트릿이네.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떤 얘기를 해줄까? 그래 어떤 제주인데 어떤 걸 줄 건데 줘라. 뭘 줘라? 작은 양을 줘라. 작은 양을 줘라. 치즈 부스러기 비스킷 부스러기가 맛은 큰 것과 똑같다. 작은 치즈나 큰 치즈나 치즈 맛은 똑같다. 그리고 it's not likely your dog will even know. 걔가 알지도 못해. 뭘 못해? 차이점을 알지도 못해. 그러니까 걔한테 얼마큼 줘라? 조금만 줘라. 나는 내 고객들에게 말해요. 주라고. 절반을 주라고. 2번 주라고. 결정적으로 넌 알아. Variables we use when giving our pets tasty tidbits. 개들을 끌 때 우리가 쭈쭈쭈 하는 거 그 소리 알지? 개들이 낑낑대는 위니 소리 알지? 그때마다 조금씩 2번 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됐니? 자 다시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자. 문제를 윗글의 제목으로 제일 적절한 것은 다 파악했잖아. 이 정도 그대로 들어가면 돼. 응? 어떻게 개 살 뺄 건데? 어떻게 훈련시킬 건데? 어떻게 제주 가르칠 건데? 예, 내 내용이죠. 어떻게 가르칠까? 어떻게 개들을 변신시킬까? 1번 건강한 개가 바쁜 개다. 바쁘다 이런 얘기 있었니? 없죠. 2번 음식 니네 개가 먹어야 하는 음식 야채를 먹이세요 이런 거 없었죠. 3번 개들에게 보상을 주는 거라. 보상을 줘라. 위다 뭐 없이 개들을 살찌우지 않고도. 말이 안 돼? 말 되지? 똑같은 양을 2번에 나눠서 여러 번 주어라. 살찌게 하지 말고. 다음 몇 번으로 끝? 3번으로 끝. 자, 근데 필자가 조언하는 내용으로. 일치불일치죠? 1번. 큰 조각이 아니라 치즈나 비스킷 부스러기를 주어라. 들어있어서 안 들어있어서? 들어있었지. 그치? 자, 3번. 개가 명령을 수행할 때마다 즉시 특식을 제공해라. 우리 못 봤지? 틀린 건 아니야. 못 봤어. 이런 내용을 아예. 그 다음에 4번. 개 행동에 대한 쓰다듬기와 칭찬은 지속적으로. 못 봤죠? 5번. 치아 건강에도 좋은 당근을 특식으로 사용해라. 개한테 당근을 줘라. 글쎄, 개가 당근을 먹을지 모르겠지만. 자, 얘 3, 4, 5번 파악해야 되니까 세컨드 봐야겠죠? 자, 실판 보도록 합시다. 실판. Door the trees out. 조금씩 줘라. 무엇처럼? 슬롯 머신이 주는 것처럼. 슬롯 머신. 슬롯 머신이 뭐냐? 이거 땡기면은 띠리리 띠리리 뭐 이러면서 이제 들어가고 7 나오면 돈 막 타고 이런 거 있지. 도박기계처럼 음식을 주어라. 가끔씩은 조금 줘. Rarely a lot. 많이 줄 때는 조금 많이 줄 때도 있는데 많이 줄 때는 드물어. 열흘에 한 번씩 많이 주고 보통은 조금씩만 줘. 연구 어떤 연구? 갬블링 뭐야 갬블링? 도박 연구가 보여주는 게 뭐야? 기대 어떤 기대? 이길 것에 대한 기대가 사람들로 하여금 더 오랫동안 게임하게 하는데 무엇보다 매번 보상을 주는 것보다. 아까 매번 보상을 주지 말아라 라는 얘기네. 그리고 갬블링에서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먹을 것을 언제든 개가 명령을 따를 때마다 주지 말아라. 바로 주지
알아라. 정답 몇 번으로 끝? 3번 정답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됐나요? 그래. 자, 우리 이제 문제 몇 개 풀었니? 3개 같이 풀었죠. 여러분들 굉장히 피곤해하는 거 같는데 현재도 눈이 뻘겋고 그 준서는 좀 반쯤 자고 있고요. 저 지금 멀쩡한데. 어? 저 멀쩡한데. 자, 다시 물어볼게. 아, 피곤해요. 그치. 좀 학원에 좀 적응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은 항상 어떠하다? 멀다. 그치, 항상 그렇다. 만약 너가 피곤하더라도 괜찮지? 괜찮은 거야 그냥. 뭐야? 아무 듣고 뭘 빨갱이야. 왜 얘도 빨갱이야. 어서 나와. 그렇지. 트리거칭 몰라가지고 몰랐어. 세터민. 아니 잠깐 이런 얘기 바로 직설적으로 하면 안 되지. 자, 세터민이 종북 잡발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나는 이 친구를 비난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야. 은택이도 피곤하지. 성원이도 피곤하고. 선생님이 쉬는 시간 줄 테니까 잠깐 쉬고 선생님이 냉커피 타다 줄게. 커피 먹고 싶은 사람 손. 아메리카노. 자, 알아서 쓴 거, 단 거. 쓴 거. 쓴 거 한 잔, 단 거 한 잔, 단 거 2잔, 단 거 3잔. 커피 말고 딴 거 없어요? 녹차? 녹차. 네. 어떻게 배즙 없어요? 도라지 배즙. 도라지 배즙. 아, 그거 주세요. 도라지 배즙? 너무 맛있어요. 좋아. 도라지 배즙 하나, 쓴 아메리카노 하나, 단 맥심 3잔. 오케이. 선생님, 여러분 쉬는 시간 끝날 때 준비해 줄게요. 약간 초코맛이 뭐? 야, 배즙에서 무슨 초코맛이 나. 나. 아니, 약간 단맛 나. 거짓말 하지 마. 단맛은 나는데 초코맛은 아니지. 정신 차려. 다음부터는 그 메뉴 여러 개로 시키지 말고 좀 풍을 시키자. 여러 개만 추천다. 자, 정신 차리시고요. 쌤이 이렇게 멀까지 타다 줬는데 또 졸면은 안 되겠죠? 다음 질문 봅시다. 68번. 지금부터 4년 전 2014년에는 존재했었던 유형입니다. 빈칸이 몇 개니? 2개. 빈칸이 2개죠? 질문을 하는데 빈칸 2개를 찾는 유형의 문제였어요. 이 유형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썩 좋지가 않았었어. 왜냐면은 빈칸 하나로도 그때 당시가 이제 영어 시험이 점점 이제 쉬워진다, 절대평가를 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때쯤이었었거든. 그래서 가뜩이나 난이도 조절용으로 쓰는 어려운 문제인 빈칸인데 빈칸을 2개씩 만들면 너무 어렵지 않겠어?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반응을 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 빈칸 2개짜리 문제는 우리가 빈칸 문제를 푸는 걸로 접근하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오는 문제일까? 얘는 왜 쉬웠을까? 우리가 찾는 빈칸 유형의 문제는 지문의 주제를 찾는 문제였었지. 칠판 보자. 근데 얘는 좀 달라요. 얘는 진짜 빈칸이 주제를 찾는 문제가 아니라 이 빈칸에 이런 식의 유형 문제였어. 어휘 문제 풀 때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 있지. 뭐 로우, 하이 이런 거 있잖아. 뭐 코스트, 프로핏 이런 거 있지. 단위어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 보통은 득이 된다 또는 득이 안 된다 또는 높다 또는 낮다 라는 식으로 실제되는 문제가 이런 문제였었죠. 그래서 마찬가지 B 자리에 B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 어떤 유형의 문제? 얘는 어휘 추론 문제입니다. 어휘 추론 문제는 어떤 방식이죠? 글의 맥락, 다른 말로 하면은 글의 흐름상 정확한 단어를 골라주는 게 이런 스타일의 문제지예요. 그러면 글의 맥락 파악하는 문제, 글의 흐름 파악하는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라고 얘기했었지? 아까도 얘기했잖아, 방금 전에. 아까 first, second, last 문제 풀 때 어디가 중요하다고 해서? First. 제일 위쪽 부분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얘기하는 게 나머지까지 쭉 흘러가야만 해요.
답지를 먼저 한번 볼까? A. 자, 오버로드 뜻이 뭐냐? 오버로드. 과도하게 짐을 지닌. 그 다음에 unorganized는 뜻이 뭘까? 그렇지. 어질러진. 난장판인. delightful. 기쁜. monotonous. 단조로운. undisturbed. 방해받지 않은. 뭐, 자유분방한. 그 다음에 이 relief는 뜻이 뭐니? 안도. 안도감. 휴. 할 때 그 안도. 그 다음에 failure. 실패. triumph. 성공, 승리, regret, 후회, purpose, 목적. 오, 어쩜 여기 들어가 있는 5개 단어가 10개네요. 단어가 다 다르지, 그치? 그래, 근데 뭐 여기 들어갈 단어들 중에 아까 봤었던 뭐 overload나 이런 단어들은 안 좋은 의미의 단어들. 그 다음에 delightful, 이건 긍정적인 의미의 단어들. 이런 식으로 양분해 놓고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과연? 자, 올라가자. 플러스 마이너스 찾아보도록 하자. One evening after dinner. 저녁 먹은 후에 어느 날 저녁. 아빠는 질문을 raise해서 질문 던졌지. 어디로 가족이 휴가를 떠나야 할까 올해? 사이먼은 즉각 물어봤지. Could we just stay home? 집에 있으면 안 될까? 아무 데도 안 가면 안 돼? 라고 얘기했대. 엄마와 아빠는 충격을 받았지. 충격을 받았다 동그라미. 충격받았다 왜 동그라미가 되니? 충격을 그래. 안 좋다라는 개념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놀랄만한 일이지. 놀랄만한 일은 특별한 일이야, 일반적인 일이야? 특별한 일이지. 특별한 일은 그래 뭐가 되니? 주제가 된다. 일반적인 일은 주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 날씨가 맑았습니다는 주제가 되지 않아. 오늘 우박이 내렸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특종거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마찬가지야. 시험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좀 있으면은 주제가 나오겠구나 라는 식으로 냄새 맡고 시작하면 되는 거죠. 자, 어떤 냄새가 날까? They had expected the usual debate. 그들이 예측했던 건 뭐야? 일반적인 디베이트, 문제, 토론. 무엇에 대한? 산으로 갈까? 아니면 바다로 갈까? 그러나 이런 것은 아니었지. 이런 것이 어떤 거였어? 안 갈래요는 아니었던 거지. 나는 정말로 I would just like a chance to do nothing. 아무것도 하지 않을 기회가 좋습니다. 자, 아들이 아무데도 가기 싫어요 라고 하는 건 집이 좋아요가 아니라 뭐가 하고 싶다?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되니? 그 다음 사이먼은 계속 얘기했어. Maybe go to the movies or something. 영화 보러 가거나 딴 거 해요. 그러나 일단 기본적으로 just hang out. 그냥 여기서 즐깁시다. 뭐 합시다? 집캉스 합시다. 집에서. 그 순간 사이먼의 부모는 깨달았어. 얼마나 빈칸인지 그들의 아들의 삶이. 자, 그럼 아들의 삶이 어떻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렇죠.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삶이니까 아들의 삶은 어땠었다? 너무나 바쁜 삶이었겠구나. 그럼 바쁘다가 들어가면 되겠다. 바쁘다. 일단 아까 플러스 개념이었던 딜라이트풀은 들어가면 안 되겠지. 너무나 즐겁기 때문에 집에 있고 싶어요는 말이 안 되죠. 그럼 뭐가 후보로서 들어갈 수 있을까? 오버로디드 들어갈 수 있을까? 그렇지. 과로했다 말 되죠. 그 다음에 무질서는 아니고 단조로는 아니고 undisturbed 자유로운 아니지. 1번이 정답이 될 것 같네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정답을 찍기에는 여러분들 좀 캥길 거야. 왜냐면은 이게 수능이라면 찝찝하니까. 틀리면은 재수하니까. 그래. B까지 복용할까? 자, 중간에 건너뛰자. 좀 하고 뛴 다음에 even though 비록 무엇이긴 하지만 opening of a little time for relaxation in his schedule. 약간의 시간을 열어도 휴식 시간 그의 스케줄에서 비록 그가 처음으로 인정했지만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홀로 지낼 시간이 필요하다. 여전히 어려웠어. 그가 뭐 하는 게 그의 결정을 캐리스를 이어나가는 게. 근데 어떤 결정이야? To quit one of the teams. 팀 중에 하나를 그만두자. 그래서 팀은 뭘 의미할까? 그냥 바쁜 이유겠지. 여러 팀이 들어있으니까 바빴겠죠. 그러나 일단 그러자. 뭐 하자마자 팀 중에 하나를 그만두자마자 그의 빈칸이 명백해졌다. 그게 무엇이? 안락함이. 그만두니까 편해졌겠죠. 그래서 B에는 릴리프가 들어가면 되겠어. 됐나요? 1번이에요. 좋아. 그 다음에 1번이지. 그럼 제목을 줬다는 것은 뭘까? 쉬니까 좀 좋아지더라.
휴식은 인생에 있어서의 필수 요소입니다. 이런 게 들어가면 되겠죠? 4번. 아니면 4번. 4번 뜻이 뭔데? 너의 아이를 너무 많이 드라이브 하지 말고. 드라이브는 뜻이 뭘까? 다시 너무 가혹하게 밀어붙이지 마. 그래서 드라이브랑 같은 표현으로 푸시 정도가 있겠죠. 됐니? 좋아요. 쌤이 요즘 인터넷에서 뭐 사진을 봤는데 대치동 초딩의 하루? 뭐 이렇게 적혀있더라고. 그래서 대치동 초딩이 이제 어떤 학원에 가는지에 대한 뭐가 있었는데 야 너네들이 대치동 키드잖아. 대치동 애들잖아. 너네들이 초딩 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애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지? 방학 때? 6시인가 일어나. 6시에 기상. 애가 막 이렇게 막 피곤해. 그 애를 막 씻기고 옷을 입혀. 초딩. 옷을 입혀. 그 다음에 이제 그 애 허리 상한다고 가방을 매주는 게 아니라 캐리어에 책을 막 담아줘. 팔 상하잖아요. 응? 팔이 상하잖아요. 뭐 이렇게 허리 상하는 것보다 이렇게 끌고 다니는 게 훨씬 더 낫나 보지. 그래서 캐리어에 잔뜩 짐을 씌운 다음에 그게 다 책들이야. 학원 뺑뺑이 도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무슨 뭐 수학학원, 뭐 영어 학원, 뭐 국어 학원 간 다음에 무슨 서울대 논술학원? 애가 논술학원에 가더라고. 논술학원에 뺑뺑이 돌고 집에 오니까 뭐 9시. 그래서 9시에 오면은 바로 시키고 재우고 다음날 6시에 또 깨우고. 숙제는 안 해요? 어? 숙제는 안 해요? 그러네. 숙제는 안 하네. 이 새끼 또 학원 가서 혼나겠다, 그치? 옛날에 나쁜 거 많이 배우고. 숙제 안 해왔어? 이러면서 할 시간이 없어요. 선생님. 이러면 이제 딱 싸대기 되고 이제. 나랑 선생님이 많아져야 되는데 어쨌든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뭐 그런 식으로 뺑뺑이 도는 대치동 키드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 승재 어릴 때 어땠어? 저는 대학생 때부터 사육당했니? 네. 그 인터넷이 사실이었니? 네? 인터넷이 사실이야? 네, 그래서 사실. 너도 그렇게 학원 뺑뺑이 돌았어? 네, 밤 11시까지. 오 대박. 대박. 아침 8시부터 10시. 오 정말? 너 무슨 학원 다니는지 이렇게? 저 국어, 수학, 피아노, 미술, 수영. 야, 그래도 어떻게 지금 정신이 정상이다 그래도. 오히려 고등학교 때가 더 널널해요. 아, 중학생 때까지는 나 중학생 때까지는 너가 이견을 이렇게 막 피력할 수가 없지. 이제 엄마가 이렇게 책다 이러면 하면서 이제 가야 되는데 이제 몸이 좀 크고 나니까 이제 싫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은택이는 어땠는데? 전 어릴 때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막 시키지 않아가지고 오 다행이다. 너는 어땠어? 전 초4부터 다니는 것 같은데. 초사부터 이렇게 뺑뺑이 돌았어? 아, 그까지 뺑뺑이 아니고 그냥 수학. 그냥 남들 하는 만큼? 태용이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만 뭘까 봤어요. 수학? 수학, 피아노. 수학 피아노? 피아노 칠 줄 아는구나? 잘 어울린다 피아노. 되게 맛있어. 성원이는 그거 아니. 그렇게 뺑뺑이 돌았니? 코로나도 먹은 거 같아서. 사실이구나 이게. 나는 극히 일부의 0.몇 %의 애들만 보여주는 건 줄 알았는데 진짜구나. 남들이 하면 우리 집도 해야지.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필요한가 모르겠어. 결국 우리가 살고 싶은 삶은 행복한 삶이잖아. 안 그러냐? 돈이 많아도 불행하면은 말 다 뻥이잖아. 그래서 건강이 최고라고 하는 거야. 건강하지 않은데 행복할 수 없으니까. 스티브 잡스도 죽었잖니. 결국 아무도 죽었잖아. 돈이 그렇게 많아. 행복했겠죠. 응? 그래도 행복했겠죠, 죽기 약간. 죽기 전까지는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행복했죠. 그래서 내 말이 이제 건강이 중요하다는 얘기였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행복하게 살려면 몇 가지가 필요한데, 뭐, 좋은 여자친구 또는 아내, 배우자도 필요할 것이고, 아니면 좋은 친구, 그리고 좋은 취미가 되게 필요합니다, 취미. 태웅이는 피아노 지금도 칠 줄 알 거야. 그치, 이렇게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취미가 되게 좋아요. 끝도 없이 배울 수 있거든, 계속해서. 승재는 그런 취미가 있니? 연기. 응? 아, 연기. 네, 연기 좋아해. 승재가 아니라 나는 태웅이. 축구랑 첼로 축구랑 첼로. 아, 맞다. 너 이거 연주해야 한다고 했지? 응. 그래서 너는? 저 미술. 미술? 아, 너는 그래 미술을 평생 할 수 있을까? 성원이도 미술? 아니, 힘들어요. 취미로는 하기 싫어? 네. 뒤로 못하겠어요. 뭐 여러분들 지금 나이 때 악기 같은 거 배우기 강추합니다, 여러분들. 아니면 대학교 가서라도 기타나 이런 것들. 아니 나이 들었는데 다룰 수 있는 악기가 하나도 없는 나 같은 경우에는 리코더 줄 알아요, 리코더.
말고 피아노를 다시 하고 싶은데 뭐 마음만 앞서고 실제로 하진 못하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템포를 무시하지 마. 흔들기만 하면 되잖아. 어? 템버리는 흔들기만 하면 되잖아. 왜 그렇게 많이 남았어? 하나, 둘, 셋, 넷. 불안하죠. 아쉬운 거. 4개 남았네. 4개 다 할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할 거야. 4개 다 하고 쉴 거야. 4개 다 하고 쉬고, 그 다음에 구문 수업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 거예요. 내일 모레는 여러분들 모의고사 온다고 했죠? 자, 시작합시다. 자, 69번. 얘도 빈칸이 2개지? 근데 얘는 우리가 아까 봤던 그런 빈칸 문제가 아니야. 답지를 봐봐, 답지. 답지 뭐라고 얘기했어? 답지에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문제 유형이 어때? Unfortunately, accordingly. 이거 뭐니? 연결하지. 연결 문제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의 핵심 단어만 동그라미 쳐도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문제가 4개나 남았기 때문에 선생님 잡담은 안 하고 그냥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합니다. 아까 우리가 동그라미 쳤던 단어 어떤 거였지? shocked. 이번에는 뭐? strange. 이상하대. 이상한 건 왜 중요하다고? 주제니까 중요하다고. 어떻게 우리가 교육하는지 사람들을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포크스, 포크 뭐니? 전통. 우리나라 뭐 민속, 민요가 미국에서는 포크송이지. 우리나라처럼 뭐 아리랑 이런 개념이 아니죠. 좀 느릿느릿한 미국 노래도 있죠. 그런 걸 포크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사람이라는 뜻이야, 사람. 민속, 사람. 대부분의 포크스, 대부분의 누구들은? 일반인들은 동의합니다. 우리의 교육 시스템이 뭐 할 필요가 있다? 개혁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매우 적은 것이, 리틀이니까 행해지는 것이 없다. 바꾸기 위해서.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없대요. 집단이 제시한 게 뭐니? 바우처. 바우처가 뭐냐? 쿠폰. 쿠폰. 프라이버트에서 왔지? 프라이베테이션. 뜻이 뭘까? 개인화, 개별화. 그 다음에 표준화된 시험.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의 다른 방법. 뭐 하기 위한 교육 시스템을 더 좋게 만들려는 노력은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교육 시스템 좀 뜯어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행동을 하지 않았대. 자, 행동하지 않았다. A. No one has addressed the real problem. 누구도 진짜 문제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뭐가 들어가야 될까? 자, A 앞에 있는 내용. 바꾸려고는 하는데 바꾸려는 노력은 없었어요. 누구도 진짜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럼 앞에 있는 거는 진짜 문제라는 얘기야, 가짜 문제라는 얘기야? 가짜 문제. 가짜 문제만 얘기해. 그러나 진짜 문제를 얘기하지 않아. 이렇게 들어가야겠지. 여기 역접이 그러나가 들어가야 되겠네. 표시만 하고 넘어가자. 많은 정보가 학교에서 오늘날에 가르쳐지는데 걔네들을 실제 삶에서 어플리커블은 적용 가능한이라는 뜻이야.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가 없더라. 학교에서 배웠던 국어가 글쓰기에 도움이 안 되더라. 학교에서 배웠던 영어가 외국인을 만나면은 멍텅비가 되더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지. 그 다음에 in spite of that,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세다 동그라미 쳐야겠네. 우리는 가르쳐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더도 뺄지 읽고 쓸지, 그리고 우리 위대한 나라의 역사도 가르치고, 그리고 과학의 기본과 경제학의 기본을 가르쳐 help 도와주려고. 뭘 도와줘? 준비하는 걸. 그들을 삶, 어른들의 삶, 그러니까 나중의 삶, 사회인으로서의 삶을 준비시키는데 좋은 것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빈칸 다음. 대부분의 아이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해 뭐 없이 without the ability,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잖아. 됐니? 나빠. 그러면 B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얘도 역시 좋아 나쁘니까 역접이 들어가야겠죠? 자, 하나 풀 수 있겠다. 역접 세트가 어디 있니? 선생님, unfortunately 뜻이 뭔가요? 불행히도라는 뜻이야. 불행히도. 그럼 불행히도 앞에는 다행히도가 들어가야겠지. 다행히도, 그 다음에 불행히도 이렇게 되는 거야. 다행히 소나기가 그쳤습니다.
불행히도 폭염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nevertheless 뜻이고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주신데 그냥 그러나라고 생각하면 뭐라고? 그러나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자, B 이건 두 개 다 풀었지. 자, 그럼 이 글의 제목을 주장하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될까? 제목이 뭐니? 이 글 제목이 뭐야? 응? 2번 학교가 너한테 가르쳐주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 것이 뭐 나머지 것들은 답이 될 수가 없죠.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벌써 하나 끝났다니까 70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70번 요즘 지문이 좀 이상한 지문이었는데 뭐 같이 해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뭐 별 내용이 없는 이상한 지문이었어요, 여러분들. 자, 근데 얘 문제 풀 때 지칭 추론하고 그리고 일치불일치 있지? 일치불일치 문제가 있으면은 지문을 먼저 본다, 아니면 일치불일치 문장을 먼저 본다? 일치불일치 문제를 먼저 본다라고 얘기했죠. 일치불일치 문제 먼저 보도록 합시다. 탑실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손님은 싸움을 유발할 목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했다. 모욕적인 말을 했다, 밑줄. 2번 링컨은 숙녀들이 자리를 뜰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숙녀들이 자리를 뜰 때까지 밑줄. 3번 숙녀들이 나가자 링컨은 손님의 자랑을 들어주지 않았다. 자랑을 들어주지 않았다. 밑줄. 링컨과 손님은 문 밖으로 나가 싸움을 벌였다. 문 밖으로 나가. 밑줄. 5번 싸움이 끝나자 링컨은 물을 구해와 상대방을 씻겨주었다. 물을 구해와. 밑줄. 되니? 머릿속에 전형을 해봐. 일단 링컨이 나오고 링컨한테 시비 터는 애가 한 명 나오네. 그죠? 자, 그리고 이 글의 마지막에 단락에 나타난 분위기 파악하는데 분위기라고 하는 건 뭘로 파악해야 될까? 분위기 문제는 선생님이 거의 풀질 않는데 니들이 잘 안 틀리기 때문에 분위기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문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것은 명사일까, 형용사일까, 동사일까, 부사일까, 품사를 따져보도록 하자. 자, 명사가 지문의 분위기를 결정할 수 있을까? 공동묘지. 분위기 어때? 응? 무섭지 않냐? 공동묘지 하면은? 우울하기보단 난 무서울 것 같은데. 안 그래? 그렇잖아. 에버랜드. 신나지, 에버랜드는 신나지. 노는 곳이잖아. 그렇지 않아? 이유학원. 신나지. 야, 학원 간다니까. 이러면서 이제, 엄마, 나 빨리 갈게. 이러면서 이제, 야, 밥 먹고 가야지. 막 이러고. 아니야? 이유학원을 아니야? 네. 자, 봐봐라. 얘들아, 이유학원에 갔는데, 연골이 있어. 분위기 어때? 우울해요. 신나? 우울해? 근데 애매해. 애매하단다. 왜 애매하다고 얘기하냐면은 공동묘지에서 축제를 벌일 수도 있고요. 에버랜드에 나 혼자를 쓸 수도 있지. 상황 자체를 설명하는 것은 명사로서는 부족하다는 얘기야. 명사에 의존하지 말으래요. 공동묘지가 나왔는데 그레이브야드가 나왔는데 분위기는 화기애애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걸로 많이 시험 문제에서 함정으로 출제를 한답니다. 형용사는 자 볼까? 일단 스카이 뜻이 뭐야? 하늘. 하늘이죠. 여러분들 가고 싶은 대학교도 스카이이고 셋 중에 하나 가길 바랍니다. 안 가고 싶은데. 자, 근데 내가 선생님이 스카이 앞에다가 두 개의 형용사를 써보도록 할게. 블루 스카이 뭐니? 파란 하늘이지. 그 다음에 글루미 스카이 우울한 하늘이지. 명사가 분위기를 결정하니 형용사가 결정하니 형용사가 결정한다 이거야. 명사는 중립적인 역할만 수행합니다. 우울한 하늘이면은 우울한 거고 파란 하늘이면은 뭐 그냥 그저 그렇거나 아니면은 청량한 이런 느낌이 나요, 그치? 형용사가 분위기를 결정하는 거. 자, 동사를 결정할 수 있을까? 네. 왜 동사를 결정할 수 있지? 자, 이 두 개의 동사를 봐봐. 자, 첫 번째, jump around. 뜻이 뭐니? 방방 뛰며 돌아다니는 거야. 두 번째,
crawl on the ground. 뜻이 뭐니? 바다에 기어다니는 바닥을 기어다니는 거야. 자, 방방 뛰고 있대. 그럼 분위기가 정적이니 아니면 동적이니? 동적. 동적이잖아. 활발한 거잖아, 이거. 라이블리 같은 게 들어가야 돼요. 땅바닥을 기어다니는데 분위기가 좋을 수 있니? 아니요. 주저요. 상식을 생각하라고, 초딩이라 생각하라고. 여러분, 기분 좋을 때 빵빵빵 기어다녀? 네. 응? 여러분, 뭐, 여러분 다 남학생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다 남학생들이거든요. 여러분 다 남학생들이니까, 여자 사람한, 친구 사람한테 고백했는데, 걔가, 그래, 뭐 사귀자라고 해서, 아, 신난다 하면 바닥을 막 기어다니는 아니면은, 대학교에 합격했어. 와, 나도 이제 대학생이다! 한 다음에 바닥을 막 기어다녀. 왜 그래? 너무 즐거워서 뛰고 싶어요, 이러면서. 껍질. 아니잖아. 그건 병신이잖아. 어울리지 않잖아. 안 그래? 병신이 바닥을 기를 수밖에 없는 안 좋은 사건이 터진 거지. 바닥을 기어다닌다라고 하는 거네. 맞죠? 부사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죠? 형용사가 수식용도지? 부사도 수식용도야. 부사가 동사를 수식하잖아. 근데 기쁘게 방방 뛸 수도 있고 슬프게도 방방 뛸 수가 있겠지. 슬프도 뛰어요. 뭐 슬프거나 아니면 기분이 안 좋거나 아니 몸이 아파서 방방 뛸 수도 있고. 뭐 바닥이 너무 뜨겁거나 이럴 수 아, 있는데 네. 수식을 하는 애가 중요하다 받는 애가 중요하다 하는. 분위기에서는 수식을 하는 애가 중요하다. 그래서 형용사 수식용도 부사 수식용도 동사는 서술어라고 하지. 주어를 수식 서술어 해주는 애다. 맞아요? 좋아. 자, 마지막에 있는 분위기도 같이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urgent 뜻이 뭐야? urgent 이거 뜻 모르면 안 되잖아. urgent 모르면은 반성하세요. 이 단어 모르면은 진짜 공부를 존나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긴박한, gloomy, 우울한, exciting, 신난, mysterious, 이상한, heartwarming, 마음이 따뜻해지는. 자, 맨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읽으면 돼요. 어느 날 링컨이 물건을 두세 명의 여자들한테 보여주고 있었어. 가게에서. 손님이 들어왔고, 손님은 offensive 뜻이 뭐지? 공격적인 방식으로 말을 건넸지. Using much profanity and evidently wishing to provoke a quarrel. quarrel 뜻이 뭐지? 다툼을 원하는 것 같았어. 링컨은 카운터에 leaned over, 몸을 이렇게 밀착시키고, 그리고 그에게 구걸했어. 간청했어. 그럼 누구한테 간청할 거야? 싸움을 거는 놈이지. man이라고 하죠. and 그놈한테 간청했어. As ladies were present, 숙녀분들이 계시니 not to indulge such talk. 그런 말씀 좀 하지 말아주세요. The bully, 그놈이지. retorted that the opportunity had come. 기회가 왔다라고 retorted 말했어. 어떤 기회? 그가 오랫동안 찾던 기회. 그리고 그는 보고 싶었지. 사람, 어떤 사람? 그를 막아줄 사람. 모든 말하는 것을 그가 말하고 싶은 말을 막아주는 사람을 찾고 있었대. 얘가 와가지고 막 이상한 말을 하는 거야. 욕도 하고. 그래서 욕 좀 그만하세요. 내가 바라본 상황이군. 나는 내가 욕하는 걸 막아줄 사람을 찾고 있었어. 라고 얘기를 했대. 또라이지. 그래? 누가 학원에 들어가가지고 씨발! 막 나가가지고 아니 학생들이 있으니 그런 말씀을 자제해주세요. 그랬더니 나는 내가 욕하는 걸 막을 사람을 찾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상하지 않니? 내가 쓴 글은 아니니까요. 상황 자체가 좀 또라이스럽습니다. 링컨은 여전히 침착했어. 그놈한테 말했지. 뭐라고? 그놈이 기다려달라고. 뭐 할 때까지? 여성분들 리타이어는 퇴장이나 뜻한다. 퇴역, 퇴임, 해고도 있지만 퇴장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링컨이 그놈한테 줄 거야. 만족을. 그놈이 원하면. 얘도 그놈이네. 뭐 하자마자 여성들이 떠나자마자 그놈은 furious, 분노했어. 와, 분노를 했대요. 링컨은 그의 자랑을 들어주었고
그의 abuse, 그의 잘못된 행동을 들어주었지. 한동안은. 그리고 알아냈어. 그놈이 뭐 하지 않는다? 싸움 없이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걸 알았고 말했지. 좋아. 이놈아, 너가 must be whipped, 질질 짤걸. 나는 생각해. 내가 당연히 너를 질질 짜게 할 거라고. 다른 놈들처럼. 너 한 대 맞아볼래? 라고 얘기한 것이. 이것이 어떤 것이었어? 그놈이 원하던 것이었어. 한번 울고 싶었나 봐요, 얘가. 그래서 문 밖으로 그들은 나갔고, 링컨은 made short work with him. 그와 함께 짧은 일을 했습니다. 뭐 비유적인 표현이죠. 짧은 일. 그러니까 싸움이 길게 이어지지 않았고, 뭐 단판으로 끝났다. 이 정도가 되겠지. 링컨은 그놈을 집어 던졌지. 땅에. 그놈을 붙잡았지. 무엇인 것처럼? 그놈이 애인 것처럼. 그리고 모았어. 뭘 모았어? 가시가 있는 잡초를 모았대. 그 자리 주변에서 자라던. 그리고 그는 그것을 그놈의 얼굴에 갖다 비비고 눈에다가 갖다 비볐대. 뭐 할 때까지? 그 놈이 고통으로 벨로우드 뭐 할 때까지? 몸부림칠 때까지. 링컨은 이 모든 것을 분노 없이 했고, 그러니까 침착하게 했고, 그리고 그가 할 일이 끝났을 때 바로 물을 찾아갔어. 그리고 그 놈의 얼굴을 씻어줬고, 그리고 모든 걸 다 했어. 링컨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어. 5번 정답이네요. 뭐 할 수 있는? 완화시킬 수 있는 그 놈의 불행을 완화시킬 수 있는. 왜 불행일까? 가시가 있는 풀을 뜯어다가 눕혀놓고 때린 게 아니라 얼굴에 문질렀대. 그럼 얼굴이 어떻게 됐겠니? 뭐 가시도 박히고 뭐 풀리고 아프겠지, 그치? 링컨도 미친놈이네요. 안 그래? 보통은 잡아 맺히면은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잡초를 뜯어서 얼굴에 대고 문지는 거야. 둘 다 정상은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아무런 분노 없이 했대.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 내가 더 화가 났을 텐데. The upshot of the matter. 그 사건의 절정이 어떤 것이었냐면은 그 남자가 그의 즉시 빠르고 그리고 평생 나는 친구가 되었대. 그리고 더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날로부터 끝났네요. 마지막엔 훈훈하게 마무리되었지. 내용 자체가 좀 또라이 같습니다. 뭐 또라이가 또라이를 알아본다고 링컨한테 11회 본 거였는데. 분위기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는 heartwarming, 따뜻한 분위기로 끝났어. 동그라미 쳤잖아. 라이플롱 프렌드, 평생의 친구가 된다고 하니까 훈훈한 마무리. 대상이 나머지 역과 다른 것은 2, 5번. 그 다음에 선생님이 저희가 아까 미술 배웠죠? 자랑을 들어줬어, 안 들어줬어? 들어줬지. 물결 쳤죠?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임시 저장 공간에 아까 동그라미 쳤던 거를 집어넣으니까 문제를 중간에 이쯤에서 풀 수 있었던 게 되겠습니다. 이거 뭐 거의 다 보고 풀었죠. 근데 얘를 선생님이 지문을 뽑은 이유는 뭐냐면은 지문 자체에 해석 난이도가 조금 있어. 평소에 안 보이던 표현들이 막 보이기 때문에 뭐 short work라든지 short work 이런 표현들 보고 이게 뭐지? 단어에 맞춰서 문제를 풀지 말도록 하세요. 넘어가서 두 개 남았네 이제. 두 개만 더 하면 끝난다. 시간도 얼마 안 지났고. 자. 요즘 학교에도 많이 안 싸우지? 주먹 다짐하는 애들 있니 학교에서? 요즘도? 많아? 어? 네, 한 3명. 뭐 영통고야 남녀공학이 아니고 남고니까 그냥 주먹 같은 많이 안 돼. 남자들끼리 뭐 싸울 수도 있죠. 죽어서. 뭐 남자 고등학생이라고 해도 아직 애들이라 뭐 수준이면은 대화를 풀기보다는 많이 싸울 것 같고 남녀공학은 거의 안 싸우지. 행복하죠. 홍준이랑 김한봉이 싸웠어. 반대 애들 싸워? 반대들 착해서 안 싸우지. 경기? 경기는 맨날 싸워요. 제 앵간히 싸울 것 같아요.
너랑 관계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요. 언제? 야, 정말 답답하지 마. 얘들아, 사람 때리면 나중에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화가 나도 그냥 자리를 피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때가 있단다. 피하다가 맞으면요. 아이씨.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해. 싸우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제일 좋아요. 요즘 여러분들 뉴스에서 많이 보이지? 요즘 워낙 또라이들이 많잖아. 또라이하고 싸워서 뭐 좋을 것도 없어요. 또라이는 피하는 게 제일 좋아. 그러지 말라고. 또라이는 피하는 게 제일 좋아. 어떤 짓을 할지 모르니까. 괜히 억한 신경 쓰지 말고. 선생님도 또라이를 만나면은 그냥 이유 없이 나한테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 한 3년에 한 번꼴로 쌤도 옛날에 많이 이유 없이 나한테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냥 죄송합니다.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제일 좋아.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 아 얘랑 한판 뜰까 아니면은 반쯤 죽여버릴까 라는 생각이 분노가 막 치어오르는데 잘못해서 사람을 때렸다가 여러분들이 경찰서에 끌려가서 징역을 할 수도 있어요. 잘못해서 내가 얘를 이렇게 딱 때렸는데 얘 아파라 하고 딱 때렸는데 얘가 아주 많이 아플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않니? 그래서 네. 여러분들은 웬만하면은 싸우지 마시고 팔짱 끼시고 아니면 주머니에 손 놓고 죄송합니다 하고 자리를 피하도록 하시고 특히 우리나라가 아니라 해외에서는 더 심하고 해외에서 심하다면 또 타이론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이건 아까 봤던 질문이지 71번 같이 자, 이거 너무 작으니까 이거 확대해서 같이 볼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문제, 두 번째 문제 풀었던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후딱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니 하쉬니는 회상했습니다. 그날, 어떤 날? 그가 받았지, 뭘 받았어? 전화를 받았어. 누구로부터? 그 당시에 잘 알려져 있지 않던 마술사, 이름은 DH. 그냥 D라고 하고 이제 T라고 하도록 할게요. T는 마술사. 갖고 있었지? 청사진. 자, 청사진이 뭘까? 여러분들은 청사진을 실제로 본 적이 없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초딩 때, 중딩 때까지도 아마 청사진을 썼을 거야. 그 뭔데요? 건물 따위의 설계도를 청사진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파란색 종이 위에 흰색으로 글씨 따위가 적혀져 있었어요. 청사진을 만드는 방법도 뭐 초딩 때 배우곤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전화기라고 하면 어떤 모양이 떠오르니? 자, 선생님 두 개를 그려주도록 할게. (1번) 2번 여러분들이 썼던 전화기는 1번에 가까워, 2번에 가까워? 1번. 어떤 거에 가깝니? 2번. 2번에 가깝지 않니? 점점 아이콘하고 모양들도 바뀌고 있습니다. 선생님 시절에는 핸드폰이 없었던 시절이 더 길었었어. 그래서 집집마다 이런 식의 수화기를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드는 전화기, 버튼을 누르거나 이렇게 드르르르르 드르르르르 돌리는 전화기를 썼었단다. 오, 무섭기 시대에 같이 계속해서죠. 그래서 이런저런 프로그램에서 전화기 이모티콘은 요거였었어. 그런데 요즘 태어난 친구들, 특히 요즘 초딩만 해도 저런 전화기를 한 번도 못 봤을 수도 있어요. 네모에도 가깝지. 이렇게 청사진 같은 단어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한 번 봤을 때 아 뭐야 블루프린트가 이렇게 생각되는 옛날 단어들이 있어. 그런 단어들은 어쩌겠니? 그냥 상상의 동물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해태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암기할 수밖에 없겠죠? 블루프린트가 나오는 둘 중에 하나야. 첫 번째 플랜, 계획 또는 자세한 설명, 둘 중에 하나입니다. 블루프린트, 계획과 설명입니다. 자, 그는 계획이 설명이 있었어.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일루전, 이것도 마술이란 뜻이야. 항상. 그럼 뭘까? 계획이 있었을까? 아니면 설명이 있었을까? 감이 안 와? 그러면 계획을 우선시해. 계획이 있었어.
D는 몇 번 전화했어. 뭐 전에? 우리가 대화하기 전에 전화를 몇 번 부재중을 받고 전화를 받았나봐. 그가 누가? 우리가 얘기했을 때 T는 알았어. D가 마술사라는 걸. 얘는 아마도 나랑 경쟁할 수도 있는 놈이다 라는 걸 알았지. 네,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D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기. 그러나 나누지 않기. 뭘 나눠? 잘 guarded, 잘 방어되고 있던 비밀. 그 비밀은 뭘까? 청사진이겠지 뭐. 앞에도 얘기했어. 마술을 알려주지 않기로 했어. 나는 10년을 보냈지. 그리고 많은 돈을 썼어. 모으는데 이러한 마술들. 그리고 나는 뭐 하려고 하지 않아? 누구에게도 주지 않을 거야 라고 T가 얘기했대요. 자, 상황 설명. T가 D의 전화를 받았어. 근데 D랑 D한테 야 꺼져 라고 끊지 않고 D씨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몇 번 나눴는데 자신의 핵심 마술은 가르쳐주지 않았다. 당연한 거지 뭐. 누구한테?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한테 10년 동안 싸운 걸 알려줬어?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T하고 D가 그러니까 헤어졌습니다 이런 글은 나올 수가 없지. 그럼 이런 식의 설명할 필요도 없잖아. T하고 D가 뭐 만났네, 뭐 절친이 됐네, 아니면 경쟁할 수도 있다라고 했으니까 최강의 경쟁자가 되었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야겠지. B. 그래서 T는 D에게 보냈어. 14개의 마술 방법을 보냈어. 말도 안 돼? 안 되잖아. T가 D에게 14개의 마술 방법을 보내려면은 D가 T를 설득해야겠지. 또는 T가 D에게 마음을 열었다든지, 아니면 둘이 동업하게 됐다든지, 이런 식의 얘기가 있어야겠죠. 일단 B는 맨 앞에 들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자, C로 넘어가자. D는 행복하게 나눴어. 파이를 누구와? 토니와. 그래서 파이라고 하는 건 진짜 파이일 수도 있고, 근데 진짜 파이는 아니겠죠. 코드 파이를 나눠 먹었다? 말이 안 되지. 그래서 파이는 뭘까? 이득이 되겠지. 이익을 나눴습니다. 누구와? T와. 그에게 제안했지. 뭘 제안했어? 토니의 조직을 후원하겠다. 콜라보레이션 뜻이 뭐지? 와. 합작. 합작. 함께 만든 거. 합작을 콜라보라고 하죠. 그러면 C는 앞에 거랑 이어져 안 이어져? 안 이어지지. 그럼 당연히 누가 맨 앞에 가야겠니? D가 맨 앞에 가야겠죠. 그 다음에 뭐가 그 다음에 들어가야겠어? B가 들어가야겠지. 왜? 마술 방법을 건네줘야 콜라보 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C. 됐습니까? 오케이. 일단 순서는 찾았네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어휘들은 어울리지 않는 어휘들이거든. 일단 위에서 우리가 아까 봤었던 A하고 B에서 자, 그러나 뭐 하지 않았어요? 비밀들을 나누지 않았어요. 말 되지? A 패스. 그 다음에 B. 이건 해석 안 했지? 해석하자. I could have charged him a good deal of money. 나는 그에게 많은 돈을 요구할 수 있었어. 이렇게 잘 유지되던 비밀에 대해서. 그리고 내 상담에 대해서. 그러나 난 결심했지. 내가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관계로부터. 우리의 관계로부터 더 많이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싸게 줬어. 이어지지. B도 패스. 그 다음에 C. 소문자 C. 그 합작은 did not just 딱 뭐 하지 않았어? 도그하고 토니만 부유하게 하진 않았어. lowered 낮췄어. 뭘 낮췄어? 모든 마법사들의 프로파일. 프로파일은 뭘까? 능력이라고 해석을 해줘야 돼. 모든 마법사의 능력까지도 뭐 했대? 올려주었대. 왜? 성공했잖아. 성공했는데 나머지를 낮췄다. 이거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질문에서 어울리지 않는 거죠. 정답은 뭐? C가 정답. 그 다음에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토니는 D가 자신과 경쟁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 역시 돈이 나와야지. 1번 맞아 아니야? 경쟁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죠. 2번 토니는 D에게 마술의 비결을 알려주고
사례금을 받았다. 받았지. 많이 받진 않았지만. D의 브로드웨이 공연은 4년 6개월 동안 지속되었다. 4년 6개월 있었니? 네. 찾아봐야지. 이거 우리가 못 본 거지. 자, 얘들아, B에서 아래에서 두 번째 줄 봐봐. B 아래에서 두 번째 줄. It ran for 4.5 years. 4년 반이지. 네. 그럼 4년 6개월이네. 맞죠? 그 다음에 4번. D는 T의 조직을 홍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런 얘기 있니? 홍보. 아까 홍보 어디 있지 않았어? C의 두 번째 줄. Consulting contracts and helping promote가 있었죠? 홍보를 도와줬지. 4번 맞고 5번. D는 뮤지컬 형식의 마술 공연을 기획하고 있었다. 그런 거 어딨지? 뮤지컬 형식의 마술 공연 찾아봐야 돼. D에서 다섯 번째 줄. D의 다섯 번째 줄. A musical that would have a very intense storyline around magic. 마술이 들어가 있는 뮤지컬 형식. 맞죠? 뭐 다 맞는 거야? 아닌 거 하나 있어야 돼. 사례금을 안 받았나? 공짜로 주었나? 돈을 받았다는 얘기가 없네요. 네. 네, 아까 많이 받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조금 받았다가 아니라 아예 안 받았나 보다. 돈 얘기가 없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질문 요거 하고 잠깐 쉬었다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 얘는 되게 쉬워요. 어디 갔어? 이 자식 내 배를 무시하는데? 살 빠지셔서. 야, 제 반대 안 빠졌어. 똑같아. 아이! 있구나. 내 자전거가 유산소 운동이냐, 무산소 운동이냐? 유산소. 어? 유산소가 유산소. 유산소야? 네. 그럼 근력엔 도움이 안 돼? 그렇죠. 다리, 허벅지 두꺼워지. 그럼 근력이 도움이 되는 거잖아. 네. 유산소는 근육이 아니라 지방을 태우는 거고, 무산소 근력 운동은 근육을 키우는 거잖니? 수가 되게 좀. 둘 다인가 그러면? 네. 제일 좋은 거라고 보시면. 이게 살을 갑자기 빼면은 살이 처진대. 그거 자국 나면 잘 빠진다. 그렇다고 하더라고. 말씀하게 이렇게 벌크업 하세요. 그래서 근력 운동을 많이 하라 이거지? 네. 그러면 근력 운동을 할 줄 몰라서 집에서 그냥 팔굽혀펴기를 할까? 몇 개 할 수 있어요? 어? 하다가 안 누워버릴걸요? 몇 개 할 수 있어요? 바닥이 너무 좋다, 이거. 아니 이게 근력 운동을 선생님 군대에서는 많이 했었는데 근데 조그마한 헬스장 같은 게 있어서 여기가 아니라 바벨? 그 조그마한 거 뭐지 이거? 아령 막 들고 이렇게 했었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힘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 뭐냐 이거 턱걸이도 처음에 못할 때 하나도 못해도 턱걸이 연습할 수 있어. 매달릴 수 있으면 되거든. 매달릴 때가 힘주고 이렇게 하면 돼. 그럼 근력이 늘어요. 외졌다가 답을 안 하는데. 그래서 조금씩 더 올라갈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거지. 또 팔굽혀도 마찬가지지. 뭐 내가 하나 못하겠니 설마. 해주다 이러다. 여러 개는 못하겠지. 그래서 조금이라도 집에서 이제 맨손으로 근력 운동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운동을 너무 안 했더니 조금만 일해도 피곤하고 이런 게 너무 커져가지고. 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일도 참 좋아하는데 쌤도 내가 하는 일을 되게 좋아서 하고 있거든. 근데 운동도 좀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요즘에 아침마다 자전거를 타고 학원에 오니까 땀을 쭉 빼고 나서 오히려 더 피곤하진 않을까 싶었는데 몸은 조금씩 쑤시고 아프긴 한데
그래도 예전에는 낮 한 2, 3시만 되면 졸렸거든 되게 피곤하고 요즘엔 그런 건 싹 사라졌어요. 여러분들도 고3이 되면은 체력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 오랫동안 책상에 붙어 앉아있고 싶은데 체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은 오랫동안 집중력이 안 돼가지고 공부를 할 수가 없죠.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고3 때 체력을 미리 좀 준비를 해 놓도록 하세요. 이거 뭐 쌓아둘 수 있는 건 아니고 운동을 하고 그냥 웬만하면 버스 같은 거 타지 말고 걸어 다니시고 이런 식으로 운동을 좀 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자, 보자. Do you think you could change the world? 너 생각에 너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니? 파란 그냥 P라고 할게. 어느 놈이야? P는 그러했다. 그리고 P의 목표였다. 무엇이? 다른 애들을 돕는 것이. P는 항상 매료돼 있어서 과하게 고민했지. 우리 환경에 대해서 뭐 하기 위해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세상이 있어야만 했어. 어떤 세상? Left to change. 변화에 남겨진. 뭐 위협할까? 변화할 수 있는 세상이 필요했지. 차를 타고 가며 그가 12살 때 P는 알아차렸어. 그의 앞에 있는 차가 해로운 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지. 모든 차들, 주변에 있는 차들이 그러했어. 사실 수십억 대의 자동차들이, 지구에 있는 수십억 대의 자동차들이 그러했어. 항상 뭐 해왔어? 매연을 뿜어내고 있었어. 자,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P가 세상을 바꾸고 싶어 했으니까 매연을 없앴다. 차를 없앴다. 이런 게 들어가야겠죠. 자, B. 가끔씩 P는 썼어. 그의 똑똑한 머리를 A 하는데 썼어. 그 A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이 아래 있잖아. 그게 뭐니? 그는 발명했지. 문고리, 그의 목소리가 열쇠인 음성인식 도어락. 이게 되겠죠. 나는 영국이다 라고 하면 문이 열리던가, 열려라 참깨 라고 해서 내가 얘기를 하면은 문이 띠리리리링 하면서 열리던가, 그런 걸 만들었대요. 자, 휴일 시즌을 대비하여 그는 장치를 만들었어. 싱크로를 이루어. 싱크가 뭐니? 일치화, 동일화지. 크리스마스 불빛이 음악에 따라서 반짝반짝하는 징글벨 징글벨 하면 빤빤짝 이런 게 있었대요. 만들었어. 뭘 만들었어? 10 second spectacular seasonal display every time. 그가 앞문을 열 때마다 10초짜리 장관인 디스플레이를 만들었대요. 문을 열 때마다 10초짜리 무슨 동영상이 나왔나봐. 과학과 기술이 둘 다 멋졌고 그의 녹색 친환경 발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시계. 어떤 시계? Captures lost and wasted body heat. 체열 손실을 찾아줘. 그리고 그것을 전기로 바꿔 핸드폰을 충전하는데, 체온으로 충전하는 것들을 만들었대요. 충전기를 만들었대요. 자, 그러면 얘가 발명한 것은 뭐니? 좀 독특한 거지. 흔히 볼 수 없는 거지. 그러면 A에 뭐가 들어가야 돼? 그의 똑똑한 능력을 어디에 썼다?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드는 데 썼다. 그럼 특별한 거, 독특한 것을 만드는 데 썼다. 유니크 이런 게 들어가야겠지. 자, 답을 볼까? Entertain himself. 스스로를 즐겁게 하는. Survive a crisis. 위기를 돌파하는, 위기에서 살아남는. Help the needed.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뭐에 제일 가까워? 제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든 거잖아. 그래서 몇 번 됐죠? 1번 아니면 2번 정답. 그 다음에 B 찾으러 가자. 자, 그 다음에 C, that's why. 그 결과 18살 때 그는 자신의 회사를 만들었어. 그게 에코바이오티지. 에코바이오티는 초대해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들을 뭐 하게끔? 세상을 바꾸는데 이바지하게끔, 이런 게 들어가야겠지? 도움을 주게끔. 자, 그럼 아까 봤던 거 share their ideas. 뜻이 뭐지? 생각을 공유하게끔. 말돼? 말돼. 그 다음에 go against the flow. 흐름을 역행하게끔. 이건 말이 안 되죠? 1번이 정답일 것 같네요. 1번 체크하시고. 좀 더 볼까? P의 회사는 도왔어. 아이들이 시제품을 만들게끔. E는 제공했지. 지원과 멘토십을 필요한 발명품들을 세상에 내보냈는데, 비록 P가 많은 생각이 있었지만 어떻게 변화시킬지 세상을 그는 원해. 너의 목소리도 듣고 싶어 해. 그래서 C에서는 회사를 차려서 시대들을 초빙했다. 자, 그러면은 C가 먼저야, B가 먼저야?
C가 먼저야? 회사 차린 다음에 파람이 만들었다. 이게 파람이 만들었다. 결국 회사를 차렸다. 이게 들어가야겠죠? C 다음에 B 다음에 C네. 그 다음에 D. 방법이 있었대. P는 생각했어. 쓰레기를 뭔가 유형으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그는 시작했죠. 뭐하기 시작했어? 첫 번째 발명품 그게 무엇이야? AP 필터를 만들었습니다. 자동차입니다. 얘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겠네. 매연이 있다. 매연이 있으니까 뭘 만들었다? 필터를 만들었다. 필터 17세 때 P는 제출해서 그의 필터를 특허 출원했지. 그리고 이후에 그는 발명에 대한 캡 라이트 권리를 얻었어. 캡 라이트 꾸준히 해왔어. 꾸준히 발명을 했어. 꾸준히 발명을 했어. 그 결과 18세 때 그는 회사를 차렸어. 꾸준히 발명을 했어. 가끔씩 P는 그의 영민함을 이상한 거 만드는 데 썼어. 발명을 했어. 이상한 것도 만들었어. 이상한 것도 만들어서 P는 이해했지. 그 누구보다 아이들이 최고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회사를 차려서 10대들을 초빙했어. 이게 말이 되겠지? 그래서 D,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되겠네요. DBC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 보도록 하자. 이건 아까 풀었지? 그러면 일치불치만 풀면 끝나겠네요. P에 대한 내용을 접근하지 않은 것은 1번 과학과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었니? 2번 목소리를 열리는 물손잡이 발명했니? 몸의 열을 전기로 전환하는 시계를 발명했니? 시계였니 아까 근데? 시계였어? 충전기 아니야? 워치였어 워치? 시계가 아니었네. 맞네. 시계네 시계. 3번 패스. 취업한 게 아니라 개업했죠. 창업했죠. 정답은 4번. 됐냐? 이렇게 수능 예반 접종이 끝났습니다. 그지 감정 주려고. 수능 예반 접종이 아니 끔찍하게. 누구인지 모르겠어. 어쨌든 끝났잖아. 끝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했어. 책이 끝났어요. 책이 끝나면 우리는 뭐하죠? 같이 말. 책을 버리죠.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른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풀게 했던 내용들이 잠깐 아주 쉬는 시간 아니야. 앞에 봐. 잠깐 쉬겠습니다. 아 진짜 뭐 할 얘기가 있었는데 까먹었다. 샤랄랄라